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현재 F5 계열의 노후화, 대체 기종으로 개발되고 있는 KF-X가 현재 시제기 조립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KF-X는 4.5세대급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여러 번 좌초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곧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도입은 블라크 제로 단계 120대 도입을 시작으로 총 3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넣은 5세대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개발에 성공한 AESA 레이더 시제품 또한 포함될 예정이며 현재 하드웨어 개발은 끝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FA-35 5세대 전투기의 경우에 보통은 다른 국에 판매할 때 소프트웨어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향후 국내 개발 AESA 레이더에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되고 블라크의 스텔스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된다고 봤을 때 엔진 성능이나 현재 속도 등을 놓고 보았을 때 FA-35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 단계에서의 개발은 F5 노후화 대체뿐만 아니라 F-15K, F-16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기종으로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무장량은 약 7.7톤이며 다양한 무장을 운영할 수 있고 하드 포인트는 주익 하단에 6개, 동체 하단에 4개, 총 10개가 가능합니다. 공동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는 발을 빼는 모양새여서 5천억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는 없을 전망을 내세우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개발 후에 수출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카이 측의 설명입니다. 민수 부문은 영향으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산에서의 굵직한 수주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내에서는 2020년 하반기 KDDX의 최종 사업자 선정과 계약이 12월 예정되어 있다. KDDX는 2000년대 초반부터 KDX2 사업을 통해 배치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고성능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다음으로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8,000톤 급구축함의 적당 건조 비용은 약 9천억 원에 육박하며 개발비와 시스템 개발까지 고려하면 규모가 더 확대되는데 이는 기존 방공 구축함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 수준의 성능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KDDX 사업은 전투체계와 레이더 등에서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경쟁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은 그동안 대부분의 해군 전투체계를 납품해왔고 최근엔 KF-X에 장착될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면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전일 전투체계와 레이더 관련 6,700억 원에 대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대잠 장비인 소나 시스템은 LIG 넥스1이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두 기업이 서로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방산 수주는 인도 비호복합과 호주 랜드 400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3조 원 규모의 인도 비호복합 사업은 당초 올해 안수주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확산으로 인도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인도 수주 가능성이 높고 정유시설 드론 공격을 받았던 사우디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주 랜드 400, 프레이즈 3로 일컬어지는 호주 육군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 사업은 호주 육군의 주력 전투 장갑차와 계열 차량 등 40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장비 획득에 5조 원, 후속 군수 지원 포함하면 8에서 12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라인 메탈링크스와 한화 디펜스 레드백이 최종 후보로 올라 경쟁 중으로 2022년 최종 수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은 1조 1927억 원, 영업이익은 702억 원, 영업이익률 5.9%를 기록한 바 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하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었다.
매출액은 파워 시스템을 제외하고 영향으로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으나 항공 부문에서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방산 테크윈 파워 시스템에서는 이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3분기는 1조 3,720억 원, 영업이익 574억 원, 영업이익률 4.2%로 전망된다. 충격이 가장 컸던 2분기에서 벗어나 매출 회복이 기대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수준으로 만회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매출액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간으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 발주가 지연되고 있지만 LTA에서 HAU 등의 매출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한화 시스템의 TICN 3차 양산 반영, 한화 파워 시스템의 이연 매출 반영 등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매출액 회복세와 비용 절감으로 증가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엔진에서는 GTF 엔진 RSP 비용 부담이 축소되는 가운데 LTA에서는 HAU의 실적 반영과 베트남 공장을 통한 원가 절감 등으로 이익 개선이 기대되며 방산에서는 양호한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KF-X는 단좌형 1며 복자형 2명으로 각각 개발되며 길이는 16.9m, 너비는 11.2m, 높이는 4.7m로 자체 중량은 12,000kg로 FA-35랑 비슷하거나 약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1에서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잠수함 건조 군사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 정찰기,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KF-16과 F-15K의 AESA 레이더 장착, 한국형 경항모 도입 사업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중기 계획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형 경항모 건조 사업입니다. 내년 2021년부터 4만 톤급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20년 넘게 도입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사업은 표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 추진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대한민국은 동북아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국제 정세도 군비 확장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항모를 보유 중이며 일본은 교묘하게 명칭만 바꾸어서 사실상 항모의 기능을 하는 항모를 보유 중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주변국을 도발한다는 주장과 항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혼재해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대립으로 허무하게 오랜 시간을 낭비한 사례가 이미 있는 건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번 한국형 경항모 도입은 한국이 항모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떠나 4만 톤급으로 가야 할 것인가 7만 톤급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두 가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만 톤급과 7만 톤급의 설계안인데요. 이 중 하나를 최종 설계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경항모의 조감도는 만재 배수량 4만 1,500톤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12대 운용 가능, 수직 이착륙 헬기 8대를 탑재가 가능하며 건조 비용은 약 3조 1,000억 원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F-35B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7만 톤급의 설계안은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를 벤치마킹하게 되며 만재 배수량은 7만 1,400톤, 길이 298m, 고정익 30여 대 수직 이착륙 헬기 8대가량을 운용이 가능하며 예상 건조 비용은 5조 5천억 원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4만 톤급 경항모 도입에 이미 말이 많습니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수직 이착륙기를 운용할 능력이 아직 없으며 4만 톤급은 전쟁 억제에 확실한 전력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7만 톤급을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핵 추진을 쓸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치적 상황이 있으며 대규모 전단을 구성할 재원이 없다는 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경항모의 세부 계획은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2020년도 국가 예산에 포함시키며 2021년에 설계 최종안을 확정하여 2026년부터 건조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건조에 착수하게 되면 2033년까지 전력화를 하여 투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이 경제성과 전쟁 억제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한국의 전략 무기로 태어나기를 바라봅니다.